안녕하십니까. 5월 10일 금요일 모닝 브리핑 지금 출발합니다. 먼저 미국 증시 결과 이 핀비닷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3대 지수 장 초반 대비해서 장 후반 전약 후강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 다우 지수는 331포인트 상승했죠. 나스닥 지수 43포인트, 16,346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 5,200선을 탈환했습니다. 5,214포인트 기록을 해주었습니다. 특히 이제 S&P 500 지수가 5,200선을 탈환함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미국 증시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준비한 내용 좀 보면서 말씀드릴까요? 항시 돈의 흐름이 어디인지 매일 추적 관찰하자 이 말씀을 좀 드렸었죠. 특히 전에 이 조정을 받을 때 나스닥 지수 201선 꼭 그다음에 한 15,000포인트 전후에서 길적 반등이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다시 16,000선을 뛰어넘었습니다. 자, 3대 지수의 상승. 특히 이제 오늘 상승은 매주 미국 현지 시간으로 이제 목요일 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상보다 훨씬 많은 실업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8월 이후에 최고 수준으로 발표가 됐다고 그래요. 이에 따라서 이제 금리나 기대감이 형성이 됐다. 자, 트레이딩 이코노믹스닷컴에서 미국 신규 실업 청구 건수를 보게 되면 자, 8월 이후에 이 막대 그래프를 보게 되면 최고치로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23만 1000명을 좀 기록을 했다. 이런 내용이 좀 나오고 있죠. 예상치를 역시 뭐 상회를 했습니다. 예상치를 좀 상회를 했죠. 이 부분이 이제 이 금리나 가능성을 부추겼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4.4%로 낮아졌습니다. 자, 업종별 보게 되면 메가캡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은 상승했습니다만 엔비디아, AMD 등 반도체주는 약세를 좀 보였죠. 아울러서 금융, 산업재, 에너지, 필수 소비재, 부동산 등등 업종별 좀 순환매가 좀 이어졌고 홈디포나 캐터필라가 한 2% 이상 오르면서 다우지수 상승을 좀 견인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역시 S&P 500 지수 한번 보시죠. S&P 500 보게 되면요. 자, 엔비디아 1.84% 하락했습니다. 브로드컴 1.49%,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27% 하락했습니다. 반도체는 좀 혼조세라고 볼 수 있겠죠. 반면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1% 상승, 그 다음에 아마존, 구글, 메타 등은 상승했습니다. 테슬라는 계속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제 뭐 홈디포가 2.54%, 캐터필라 2.1% 이렇게 올랐고요. 에너지 관련주 역시 상승했네요. 코스트코 4월 매출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2% 넘게 올랐습니다. 암젠 GLP-1 임상 결과가 좀 괜찮게 나오면서 최근 꾸준한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암젠의 상승세는 바로 이제 그런 이유가 좀 있었다. 5월 3일에 그 테스트 결과를 발표했죠.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오름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는 372.75포인트, 1.80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전강 후약으로 음봉을 보여줬죠. 워낙 변동성이 큽니다. 좀 오를 듯 하면 밀리고, 그렇죠? 또 미국 시장은 조정받을 위치에서 또 치고 올라가고, 뭐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죠. 자, 나스닥 차트를 보시죠. 상당히 좀 양호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모습입니다. 나스닥 지수, 뭐 다우 지수 역시 양봉 흐름이 아주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차트 양봉 이틀째 상승이죠. 애플 1% 상승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제 수치는 이제 시간에 거래가 좀 약간 반영되는 것도 있겠죠.
이게 이제 정확하네요. 애플 1%, 아마존 꾸준합니다. 메가캡들은요. 지금 메가캡에서 좀 혼조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것은 최근 좀 많이 오른 엔비디아가 좀 주춤하고 있고, 그다음 또 테슬라, 계속 테슬라는 좀 이슈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1.57% 하락을 했는데, 먼저 뭐 테슬라 얘기부터 잠깐 가볼까요? 오늘은 또 계속 로이터에서 여러 가지 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는 이제 미국 법무부에서 자율주행 장치가 운전자를 좀 오도하는 거 아니냐, 그런 조사 소식이 있었죠. 오늘은 또 테슬라가 뉴욕 그 노조 설립을 방해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이슈로 또 주가에 또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러하고요. 자, 국제 유가나 뭐 반도체 ETF 당연히 약법으로 끝났죠. VIX에 크게 변동이 없고요. 네. 또 다른 이제 종목단에서는 오늘 이제 반도체주 약세의 원인 중에 하나는 ARM 홀딩스 있죠. 네. ARM의 실망스러운 연간 매출 전망이 최근 계속 이제 칩 재고를 증가시킨 이 AI의 어떤 성장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좀 불러일으켰다. 그로 인해서 이제 엔비디아 등 반도체주가 하락을 했고요. 자, 로블록스 주가가 어제 20% 급락을 했습니다. 네. 이 플레이어들이 비디오 플랫폼에 비용을 좀 지출하지 않는다고 발표하면서 이제 주가가 크게 좀 밀렸습니다. 자, 그런 내용 쭉 있죠. ARM 홀딩스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죠. 어제 중국은 4월 무역 데이터가 잘 나오면서 1% 넘게 상승을 했고, 애플 관련 이슈도 한번 보시죠. 네, 애플이 회사 내부 서버에 일부 AI 기능을 도입할 것이다 라는 내용, 계속 애플 관련된 이슈가 나오고 있죠. 왜 그러냐? 6월에 애플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정상 보게 되면요. 자, 일정상 보게 되면 다음 주에 구글 I/O 2024 컨퍼런스, 마이크로소프트 서밋 CEO 서밋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월 21일자에 마이크로소프트 개발자 행사가 있고, 5월 20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죠. 특히 또 5월 16일 날 HLB, 국내 HLB 신약 승인 여부 발표도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5월 27일 날 어제 우주항공주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우주항공청 개청. 그 다음에 6월에 이제 애플 개발자,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가 열린단 말이죠. 네, 6월 10일이요. 그러면서 이제 국내 증시도 AI 관련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상승세가 최근 좀 긍정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흐름도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겠죠. 자, 이 소식은 상당히 좀 화가 나지 않습니까? 뭔가 정부에서 강력한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기술이 일본에 또 빼앗길 거, 네, 화가 납니다. 자, 이제 국내 증시로 좀 넘어가 보시죠. 네, 국내 증시. 어제 국내 증시는 일단 뭐 수급이 답이었죠. 네, 외국인과 기관이 서로 합심한 듯 현 선물 동시 매도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들이 선물까지 매도하면 기관은 좀 받아치는데, 어제는 기관도 선물 매도에 나섰다는 얘기예요. 뭐 이러니 뭐 시장이 좋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차트상 보게 되면 장 초반 소폭 상승 출발한 다음에 뭐 소폭 상승도 아닙니다만은 그냥 밀었잖아요. 네, 전강 후약 패턴, 전강이란 표현도 그렇네요. 네, 시가 대비 훅 밀려버린 것, 마이너스 1.2%로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870포인트. 뭐 코스닥은 별로 오른 게 없기 때문에 빠진 것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거래소에서 어제 외국인은 3,500억 넘게 순매도했죠. 3,500의 또 상당 부분은 삼성전자였고요. 코스닥 선물에서 6천억, 이틀 동안 대규모 선물 순매수 이후에 외국인들도 순매도로 돌변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호실적으로 좀 발표한 화장품이나 의료 미용기기 뭐 이런 쪽은 또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자, 이쪽 뭐 종목들 얘기를 하자면, 뭐 화장품 관련주 같은 경우는
지금 흐름이 어제는 이제 뭐 CNC 인터내셔널, 뭐 실리콘쿠, 뭐 실리콘쿠 같은 게 이제 실적이 좀 잘 나오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죠. 주가도 좀 긍정적으로 좀 좋았고요. 이제 하루 전에 이제 CNC 인터내셔널 매출이 또 긍정적으로 좀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화장품 관련 ETF도 동반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료 미용기기, 이틀 전에 이제 클래시스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어제 주가가 급등을 했죠. 이에 따라 다른 의료 미용기기도 실적이 좀 좋을 것이다. 그 기대감에 뭐 비올, 제이스 메디칼, 원텍 뭐 이런 종목군들도 동반 상승했다. 또한 어제 이 시간에 구글의 딥마인드 AI 신약 수년 안에 나올 것이다. 그 시장 규모랄지 이런 부분을 설명했는데, 이 JLK 등 의료 AI 관련주들 상승세가 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 AI 소프트웨어 관련주, 뭐 한국의 컴퓨터가 먼저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트 소프트 등등, 그 다음에 폴라리스 관련주들, 뭐 그런 종목군들이 올라섰죠. 최근 이제 이런 쪽은 이제 바닥을 치고 먼저 좀 움직이죠. 계속 AI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최근의 흐름은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흐름이 좀 긍정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기타 반도체주들은 전강 후약 패턴을 좀 보여줬고요. 오늘 또 미국 시장의 반도체가 좀 주춤하니까, 근데 또 이 미국 시장 반도체주 하락, 우리 시장 좀 추가적으로 하락했다가 똑같이 또 같이 또 대응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빠사오파 전략이 적당하게 지금 영향을 좀 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뭐 특징주 중에 하나, 어제 이 시간대 지난 일정,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 이게 상당히 좀 긍정적인 매출 실적이 나오면서, 실적이 아니죠. 그러니까 매출 실적이라는 게 이제 게임 실적이 나오면서 DNC 미디어가 이제 상한가를 기록했죠. 넷마블 역시 뭐 좋은 상승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기타 이제 특징주 흐름 보시죠. 쭉 나오죠. 뭐 항시 저는 일정을 이렇게 매일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올해 한 연말까지 굵직굵직한 일정을 항시 이렇게 체크하면서 그런 부분이 또 주가에 상당히 또 영향을 좀 주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뭐 그런 일정을 매주 제가 여러분께서 소개하고, 그 다음에 제가 관리하는 유한타증권 제 고객들한테 항시 그 일정을 제시를 해드립니다. 뭐 그런 부분이 이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고 파악하는데 많이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 고객들로 하여금, 물론 이제 이 영상을 좀 시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도움을 받겠지만, 더더욱더 고객 관리에 최선을 좀 다하고 있다는 점, 그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제 고객이 되실 분들은 유한타증권 뭐 증권사는 다 쓰지 않습니까? 유한타증권 제 고객이 아니신 분이라면 고객 안내사항을 보내달라고 메일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메일 주소는 저희 뭐 언급보다는 여기를 직접 눌러보시면 됩니다. 여기 있죠? 주식시장에서 맺은 소중한 인연 평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메일 주소가 나옵니다. 거기로 메일을 지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순매매 동향 한번 보시죠. 어제 외국인은 네이버와 이수페타시스 순매수했죠. 기관은 이제 인버스를 좀 순매수했고, KB금융 인버스 쪽으로 순매수했네요. 어제 순매도 종목들 보시죠. 삼성전자 990억, 현대마린솔루션, SK하이닉스.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거의 뭐 1,500억 넘게 순매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KB금융, 현대차, 그러니까 시총 상위 종목군들 위주로 순매도를 보였죠. 기관은 기아, 네이버 등을 순매도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제 외국인은 웬캠, YC,
재룡지원기 등을 순매수했고요. 기관은 솔브레인 홀딩스, 비올, 휴젤, 미용 의료기기가 좀 많이 좀 상위권에 좀 있죠. 네, 이런 쪽을 좀 순매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의 거래소에서는 신송홀딩스, 넷마블이 또 추가적으로 상승했고요. 7.56%.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뭐 이런 개별 종목군들 상승세가 좀 이어졌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랜만에 로봇 관련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5.64%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상승한 종목은 뭔가 이 시황을 찾아보면 나옵니다. 시황을 좀 찾아보게 되면 그 관련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참고하시라. 어제 뭐 하락폭도 좀 있었기 때문에 반발 매수가 좀 유입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일정은 이제 금융당국에서 PF 연착륙 대책을 발표한다고 그러고요. 셀트리온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건승하십시오. 감사합니다.